2009년 9월 13일 소코빌딩 8층에 거주하고 있던 802호에서 남편이 부인에게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화를 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이야, 분리수거에 분자도 모르고 저렇게 쓰레기를 복도에다가 마구 버리니 오물 잡냄새가 건물 전체에 진동을 하지. 쓰레기 어딨어? 우리도 이대로 있을 순 없잖아. 남은 쓰레기 죄다 갖다 버리자고. 남편은 복도에서 계단으로 내려가는 쪽에 쓰레기를 버리고 오면서 쓰레기 냄새치고는 유난히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쓰레기 냄새가 아니라고. 동물 썩는 냄새지. 아니, 못 믿겠으면 당신이 나가서 803호 문틈에다 대고 코를 대봐 냄새를 맡아봐. 그러면 내 심정을 알 거야. 803호라고 했죠? 그러지 말고 집주인한테 전화하라고 합시다. 요즘 저 집에 사람도 왕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관리인은 집주인 장씨에게 전화를 걸어 아무래도 집이 비어있는 것 같아 관리가 안 돼 점검을 한번 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집주인은 803호문을 두드렸고 한참 뒤 집안에서 누군가 걸어온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방문이 열렸고 속옷만 걸친 여학생이 문을 열어주며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상반신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피가 묻어있는 그녀를 보고 너무 놀란 집주인과 이웃들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2007년 지핀핑의 아버지는 트럭 운전을 하는 트럭 운전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물건을 운송하느라 식사도 거르고 화장실도 마음대로 다닐 수 없자 몸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뇌에 혈전이 생기는 병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일할 수 없었고 돈벌이를 못하는 아버지는 항상 본인을 자책했습니다. 야, 내가 술 떨어지지 않게 딱딱 준비해두라고 했어, 안 했어? 어? 내가 돈 못 벌어온다고 무시하는 거냐? 이전에 벌어다 주는 돈 다 어쩌고 이제 와서 이 지랄인데? 그만 좀 합시다. 애 보는 앞에서 창피하지도 않아요? 아픈 게 무슨 자랑이라고 매일 그렇게 술 타령이에요. 야, 이거 봐라. 내가 못 움직인다고 나를 약올려? 에이, 너 거기 있어. 내가 1년을 그냥... 몸이 불편해 거동을 못했던 아버지는 매일 술 타령을 하며 어머니와 싸웠습니다. 아버지를 너무 사랑했던 어머니는 항상 본인을 사랑해주고 가정만을 생각했던 자상했던 남편이었던 아버지가 저렇게 되어버리자 더 이상 이렇게 살기는 싫다며 세상 사는 것이 질린다고 했습니다. 결국 정신적 고통을 참지 못한 어머니는 우울증으로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2009년 9월 11일 어머니는 딸이 보는 앞에서 식탁 위에 수면제를 잔뜩 쏟아부으며 이것으로 아버지와 모든 것을 끝내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먼저 약을 먹이고 곧바로 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위에 가지런히 누웠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와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딸 지핑핑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어머니가 하는 일을 도와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새벽 잠자리에 누워있던 아버지가 구토를 하며 깨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함께 먹었던 수면제를 모두 토해내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뒤이어 아버지는 어머니를 깨우며 두 사람은 모두 구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침대 위에 걸터 앉은 어머니는 진정하며 어차피 마음먹은 거 더 이상 이렇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마음먹은 대로 그냥 합시다.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을 딸에게 부탁하며 어머니와 아버지가 조용히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딸은 준비해두었던 칼과 톱, 망치를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소원대로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누구부터 해줄까? 그래, 엄마가 편하겠다. 그래야 아빠가 지켜보지. 지핑핑은 거동 못하는 아버지가 지켜보는 앞에서 어머니를 살해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을지도 모를 아버지는 움직일 수 없는 몸으로 시선을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30분을 지켜보던 아버지는 본인의 순간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알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지핑핑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부모를 살해한 지핑핑은 집안에 머물며 한동안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경찰은 악취가 나는 803호를 조사하기 위해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실례합니다. 계세요? 경찰은 이웃 주민들의 신고로 출동을 했으나 옷을 입고 있지 않은 여학생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 검증에 신중했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고 학생. 저기 부모님은 그 안에 아유. 경찰은 숨을 쉴 수 없는 악취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부모님. 아, 부모님이요? 모두 일 나가셨는데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경찰은 현관문에서 한 발짝 물러서며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저 이웃집에서 신고가 들어왔어요. 악취가 난다고. 일단 여기 집 한번 조사해 봅시다. 집안을 조사하던 경찰은 화장실의 벽에 핏자국을 보고 사건이 심각한 사건이라는 것을 짐작했습니다. 경찰은 딸 진핑핑을 취조하기로 했습니다. 취조한 결과 딸은 4일 동안 부모의 신체 42개의 부위를 절단해 비닐봉투에 나눠 담은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어린 딸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유, 독하네. 부모가 뭐 서운하게 한 거라도 있어요? 아니면 부모가 뭐 반대한 거라도 있어요? 왜 이렇게 잔인하게 죽인 겁니까? 그것도 부모를, 에? 진핑핑은 경찰의 물음에 무뚝뚝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엄마하고 아빠는 매일 싸웠어요. 아빠가 운전하다가 병이 나서 일을 못하니까 술 때문에 자주 싸웠어요. 그러다 그냥 세상을 떠나고 싶다고 하면서 그날 저녁 수면제를 드셨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경찰은 딸의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분명 부모는 욕실에서 토막이나 살해가 되어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는 빼고 수면제를 먹고 생을 마감하려 했다는 설명을 들으니 딸이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말씀 중에 죄송한데 화장실에 부모님의 혈흔이 가득하던데 그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딸은 경찰의 물음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진핑핑은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하도 싸우길래 죽여버렸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아빠는 반신불구라 돈벌이도 못하죠. 엄마는 아빠가 저렇게 됐다고 허구한 날 질질 짜죠. 그럼 나는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 데려다 키운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나 보죠? 지금 웃음이 나와요? 진핑핑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며 아저씨, 사실은 부모님이 생을 마감하고 싶다고 해서 저는 그냥 도와준 것뿐이에요. 다른 뜻은 없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데려다 키울 때 1살 더 올려서 호적 신고를 했거든요. 경찰은 그녀의 가족사 이야기에 궁금증이 더해갔습니다. 부모님이 데려다 키운 거하고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고마워들 알아야지. 그게 아니라요. 제가 올해 18살 미성년자라고요. 족밥소년요. 호적에 1년 일찍 오나가는 바람에 19살인 거예요. 그거 말씀드리려고요. 경찰은 진핑핑의 신분증을 검사한 결과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철저한 계산으로 이루어진 무서운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럼 저 장비들은 뭡니까? 딸은 본인은 어려서 처벌받지 않을 거라며 경찰에 털어놓았습니다. 2009년 9월 11일 부모를 살해한 후 대형 슈퍼마트에 가서 여러 개의 과도와 망치를 구입한 후 부모의 시신을 절단하기 위해 준비해 두었다는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검사는 재판장에서 딸의 범행 과정과 현장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판사는 어린 여성의 힘으로 그런 범행을 벌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지핑핑이 부모를 죽이고 3시간 동안 화장실에서 시체를 정리했다는 말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둔탁해진 칼로 더 이상 시체를 정리하지 못해 또다시 다른 도구를 찾아야만 했고 그렇게 힘들게 3시간 동안 더딘 칼을 가지고 밤을 새가며 작업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호적에 일찍 올리는 바람에 18살이 된 거예요. 저기 이모하고 고모가 증인해 주신다고 했어요. 저 이대로 죽고 싶지는 않아요. 재판 과정에서 그녀의 이모와 고모 친척들은 법원이 진핑핑에게 선처해 줄 것을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원래 전성이 착하고 부모 말을 잘 듣는 아이인데 아마도 생활고를 겪어 고통스러워하는 부모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벌인 충동적인 범죄가 아닌가 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핑핑의 호적이 실제로 잘못되어 1년 일찍 신고되는 바람에 1살을 더 먹게 되었다며 호적에서 1년을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진핑핑의 학교 친구들도 찾아와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했던 그녀가 아마도 잠시 정신적인 문제로 그런 범행을 한 것 같다며 그녀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판사는 판결하는데 상당한 고심을 한 끝에 부모가 혈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안 순간 복수를 결심한 건가요? 죄송합니다.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대로 재판이 끝난다면 사형당할 텐데 사형당한다면 후회는 없습니까? 네. 이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2번 다시는 그런
무모한 짓은 하지 않겠습니다. 2010년 5월 31일 중산 중급인민법원은 1심 재판에서 친핑핑에게 학교 친구 100명과 친척들의 탄원서를 바탕으로 징역 2년을 판결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재판 결과를 두고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며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이도 어리고 실제로 겪었던 생활고를 뒷받침해주는 주위 사람들의 진술로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